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말짱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켜고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신 예방 접종도 받고 기타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약간 제가 소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9월달이 됐잖아요. 이제부터 한층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블로그랑 유튜브랑 열심히 다시 한번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9월달부터는 좀 더 제가 빡세게 좀 돌아다니고요. 돌아다니면서 또 얻었던 정보들을 또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열심히 또 말짱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행복이란 말이 어떤 한 부분의 소유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 행복합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대방이 물어보게 되면 근데 어떤 반감이 드냐면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네가 생활하고 있는 거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깔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질문 속에.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다가 누군가가 그래서 지금 너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그런 어떤 거리감이나 꺼리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기타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루하루 알차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뭐 술자리에서든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든 간에 그래 그래서 지금 네가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 질문 자체가 너는 지금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냥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환경,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 난 너무 좋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만족하고 좋고 행복하신가요? 바로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원장님은 지금 분명히 행복하신 겁니다. 이런 행복이 편해지고 쉬워져야만 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이 행복했지 막 생각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안 그러면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안 그러면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이거야 괜찮아 좋아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작지만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한 번씩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 이름은 보시다시피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고요. 이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면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행복교육을 전파하고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정의를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은 아주 보통의 행복,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이렇게 해서 죄인철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우리는 늘 특별한 행복, 예외적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저자의 서문 중에서 이렇게 책 겉면에는 써놓고 있네요. 책의 제일 앞면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써놨거든요.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써놓고 있네요. 현재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한인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드시죠. 당장 원장님들은 이 다가오는 가을철 프로그램 어떻게 짜야 될지, 또 신규 고객들은 어떻게 유입을 시킬지, 기존의 고객들은 티켓팅을 어떻게 할지, 문제성 피부 손님이면 어떻게 그걸 고쳐드릴지, 당장 다음 달 월세, 기타, 다른 사람은 다 미용기를 쓰고 있는데 나도 미용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많은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주 이렇게 작지만 느끼고 있는 그런 행복을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서 가지고는 제가 걱정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샵을 찾아주시는 원장님, 나를 찾아주시는 고객님, 관리 너무 잘 받았다면서 빵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잠깐 들렀다면서 사과, 배, 기타 등등 먹을 것을 주고 가시는 고객님들, 정말 고맙죠. 또 요즘 너무 어렵지 하면서 조금 여유되시는 고객님이시겠죠. 한 방에 뭐 300만 원씩 딱 결제를 해주면서 미리 결제한다면서 해주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또 같이 나가서 점심 먹자면서 억지로 끌고 나가서 밥을 사주실 고객님도 계시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가 보는 관점, 받아들이는 관점만 살짝만 바꿔주면 이게 바로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 고객을 대할 때마다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요 뒤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내일 나갈 제품인데요. 이렇듯 저를 믿고 제품을 가져가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을철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는 원장님, 또 멀리서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짜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또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멀리서 오셔서 저에게 마케팅 교육과 기타 교육을 받고 가시는 그런 원장님, 저희 교육과 우리 교육실장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가을철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요. 자, 이런 원장님들을 뵙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하나씩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그 원장님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마실장 덕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제품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서 커피 기프티콘 하나 팍 날려주고, 얼마짜리는 아니지만 그걸 하나 받는 순간 정말 행복감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아주 보통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찾을 것 없이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핵심을 그대로 다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행복을 느껴보라는 그런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소제목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책 페이지는 총 262쪽에 달하는 이 정도 두께의 책이고요. 책은 기본 책보다 좀 작게 손에 싹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휴대하면서 읽기 좋은 책입니다. 한번 책 읽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딱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겠더라고요. 책 내용 자체가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읽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 팍팍한 이런 생활 속에서도 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처한 상황과 대비를 시켰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책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관심 있었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의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이 이 글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생일과 기념일 등등 이 챙겨주시는 것도 정말 고맙죠. 그리고 뭐 생일날 여러 군데에서 케이크, 꽃, 뭐 기프티콘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축하 메시지가 날라오면 정말 고맙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선물 외에 정말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툭 받는 그런 선물, 뭐지? 이러면서도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이번 여름철만 돼도 제가 한참 막 운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스타벅스 띵동 하면서 쿠폰이 날라오면서 더운 여름인데 시원하게 마시면서 일을 하라고 어떤 모 원장님이 쿠폰 하나 날려주셨더라고요. 정말 아무 그것도 아닌데요. 와, 그런데 그 한 잔이 그날 하루에 내 기분을 너무 업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들지만 막 재밌게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분을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한번 고객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선물 필요 없고요. 나가실 때 구운 계란 한 알, 아니면 작은 음료수 하나, 안 그러면 뭐 샵에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음료가 비치됐으면 나가실 때 꼭 챙겨 드시라고 챙겨 드리고 하는 이런 거, 그냥 무심하게 샵에서 이렇게 건네는 거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이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 샵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 중에 꼭 한번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과연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걸 통해서 건네는 기쁨,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도 같이 느낌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것도 소소한 작은 행복에 아주 보통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자, 행복의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자, 행복의 천재들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많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떤 걸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과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샵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요, 프로그램에 운용하시면 분명히 그 프로그램은 성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자, 서로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 그 직종 만약에 이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중에 서로 교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원장님 중에서 보면 이 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숙이나 기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계시는 원장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원장님들과 교류가 많으면 나 자신 또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정보도 교환을 하고 교육적인 부분은 배울 수도 있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 계지 마시고요.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서 나와 같은 그런 좋아하는 관심이 동일하신 원장님이 계시면 같이 서로 교류하시면서 서로 좋은 정보와 서로 좋은 교육을 서로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간섭은 진성성 있는 조언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갑질이란 시대적 행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행복의 천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간섭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간섭하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저도 상당히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샵을 가다 보면 원장님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원장님들에 대해서 샵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조언이 되는 건지 간섭이 되는 건지 모호한 그런 경계가 있어서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조언을 드리는 것과 간섭을 그 사이를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소통을 하는 고객도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모호한 경계를 잘 구분해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자, 결국 여행이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자, 책에서 이 여행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제가 그냥 그 한 구절만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현 시국에서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가던 걸 지금 스탑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자기 자신의 심폐소생술이고 영혼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다. 여행을 감으로 해서 어떤 내가 이제까지 갇혀있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처에 좋은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외갓집을 간다든지 시골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산이나 바다를 찾아서 계곡을 찾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요 정도의 변화만을 주더라도 내 이 무뎌진 감정, 이런 감정에 충격을 가하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시국이라도 잠깐씩 어떤 내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좀 탈피를 해서 그런 변화를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본인의 아주 보통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전혀 다른 유형의 4대 보험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 두 번째, 자율성. 세 번째, 의미와 목적. 네 번째, 재미있는 일. 이 새로운 4대 보험의 이름은 IMI. 앞글자를 따서 IMI라고 되더라고요. 나는 나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다. 자,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 자,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정의 정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의 정서를 미리미리 키워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행복의 두 번째 보험은 자율성이다. 무엇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자, 세 번째 보험은 의미와 목적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 고통에 뜻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해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는 두둑한 보험을 가진 셈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더 와닿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 일이 가득된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 네 가지 보험이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도 요 네 가지 보험만 있으면 아주 나다운 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도 요 네 가지 한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위치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과 저 모두 이 4대 보험에 꼭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다음 읽어드릴게요. 자, 행복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휘둘러대어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요란한 행복 캠페인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그저 순간순간에 흡족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다, 항상 신나고 항상 들떠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있던가. 이제 흡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서 흡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흡족은 말 그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 자, 어떤 일을 했을 때 흡족하다. 어떤 걸 먹었을 때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흡족하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좀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흡족이란 말은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흡족이 아닐까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걸 한번 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내 샵은 나만의 샵인 거예요. 사실은 내 샵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내 샵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샵을 내 색깔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누구한테나 휘둘리지 않는 공간이 바로 내 샵이라는 공간인 것입니다. 원장님들은 원장님만의 그 샵의 공간에서 행복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인간의 행동은 이 두 욕구 사이의 충돌과 균형의 산물이다. 삶은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과 자신의 마음을 마음을 욕망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바꾸는 전략은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전략이거든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은 사실은 내 힘에 붙인 일이 많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전략은 내 삶의 어떤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때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 그게 바로 가장 보통의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샵의 균형은 과연 어떻습니까? 잘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안이 신체적 노화의 신호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정신적 노화의 신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요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타인에 대한 평가는 박해진다. 요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우를 한 번씩 겪어봤거든요. 이 책을 읽으니까 진짜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노화된 상태인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한 대로라면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나? 나는 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이상한데?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정신적인 노화를 겪고 있었던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원장님들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샵에서 고객들마다 좋은 고객들이 100%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들도 오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지? 이상해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주문처럼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정신적인 노화가 왔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고객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노화가 오는 건 싫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지는 전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결코 등한시대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마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의식의 개방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 책에서도 참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참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느껴집니다. 요즘 이제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지금 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끓이니까 내 마음에 대한 폐쇄성은 점점 더 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상의 패턴을 깨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소통이 있어야지만 우리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야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열린 의식을 개방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객들이나 안 그러면 나를 만나시는 원장님들은 은연중에 다 느끼고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만나신 원장님 중에 그래도 저는 내 마음을 닫고 이야기했다고 느끼시는 원장님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저는 항상 마음을 열고 했으니까요. 그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글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과연 오늘 하루는 어땠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에 임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과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는 존버 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원장님과 저는 진짜 존버 타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같이 가야 될 그런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깔아앉아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린 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 우리가 치고 올라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고객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프로그램 열심히 개발하고 공부를 해서 같이 거들어가면서 한번 힘을 내보는, 같이 열심히 거들어가면서 화이팅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실장 옆에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걷기, 여유있게 바라보기, 속도의 시대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이다. 이렇게 마지막 장에 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말이 더 많습니다, 원장님. 맞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분명히 목표가 있으실 거고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자, 좌우 돌아보지 말고요. 앞만 보고 쭉 같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말고요. 좌우도 살펴가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빠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꼭 저랑 같이 정상에 도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마실장이 옆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힘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화이팅을 한번 드립니다. 화이팅!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마음도 한번 다스려 보시고요. 이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시면 영상과 그리고 영상 하단에 여기 V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 글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글을 한번 보시면서 마실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원장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월달부터 마실장 또 열심히 달리면서 또 원장님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 마실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좀 많이 좀 소개해서 좀 퍼날라 주시기도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전부 환영을 합니다. 이런 밑바탕에 대해서 또 저 글도 쓰고 또 영상도 올리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